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공수처가 10일 소위 청부 고발 의혹건 관련해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입건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만 입건했다고 보도했다가 오후 들어 윤석열 후보도 입건했다고 수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기자들이 오전 발표에서 왜 빠졌느냐고 물으니 공수처 대변인이 자신도 몰랐다, 윤석열 후보가 입건됐는지 몰랐다고 답변을 해 기자들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뉴스버스의 자료 제보자로 의심받던 조성은이 드디어 이날 자신이 제보자이고 대검에 공익신고한 자라고 실토했습니다. 조성은의 실토로 윤석열 죽이기 위한 추악한 정치 공작의 실체가 한꺼풀 벗겨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건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습니다. 윤 후보는 기자들이 입건된 데에 대한 질문에 시민단체가 고발했으니 입건을 했겠지요라며 입건하라고 하세요라고 담담하게 답변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금 친여 매체들과 여당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윤 후보가 소위 고발사주 배우 인물이냐 카더라식 주장을 집요하게 펼치고 있지만 본인이 워낙 꺼리낄 게 없고 또 그가 관여됐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윤 후보가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친여 매체나 여당에선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와 완전히 다른 태도니 뭐니 하며 트집을 잡았을 것입니다. 여권으로선 윤 후보로부터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와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윤 후보가 입건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혹시 무슨 잘못이 있었나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여권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노리고 음해 공작을 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건이란 것도 최소한의 혐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이번 행태는 권력 눈치보기 행태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은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번 사안이 대선 전국에서 윤 후보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기대할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후보 본인과는 달리 윤 후보 캠프에선 정권과 공수처를 겨냥해 모략을 중단하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윤 후보에 대한 이번 입건 행태에 대해 국민이 어이없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안을 보도한 뉴스버스는 첫 보도가 나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초기에 추정했던 내용, 즉 윤 후보가 손준성의 배후에서 지시했을 것이라는 추정 관련한 어떠한 후속 보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 발행인 이진동은 보도 초기엔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에서 상당한 양의 입증 자료가 있고 하나씩 공개할 것처럼 하더니 시간이 흘러도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매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 최측근이라던 손준성 검사가 알고 보니 고발장 등장 2달 전에 취미에 의해 인사된 취미의 라인으로 나타났고 고발장에 수신인으로 기록된 배용은 검사 역시도 취미에 의해 인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 후보가 배우인 것처럼 몰고 가려던 추정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이날 압수수색을 보고 일각에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만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건 소위 청부 고발 의혹건과 윤석열 후보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고 청구해봐야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도 너무 나가면 자신들에게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가 윤 후보 입건에 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고발이 들어온 사건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고 혐의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한 것은 공수처가 이번 사안을 다루면서 정치권의 여야 눈치를 모두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할 이유가 없고
하지 말았어야 할 윤 후보에 대한 입건을 무리하게 행한 것은 공수처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강제 압수수색한 것 관련해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강제 수사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엄격하게 법 절차를 따라야 할 수사기관이 언론과 정치권 눈치를 보고 강제 수사를 결정했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한편 그간 언론 인터뷰 때마다 말을 수시로 바꿔온 조성훈이 이날 드디어 자신이 제보자고 대검에 공익신고한 장본인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그간 언론에서 숱한 거짓말을 해온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며칠 만에 스스로 실토할 것 같았으면 도대체 공익신고는 왜 한 것인지도 의아스럽습니다. 또 이런 거짓말장이 말을 듣고 공익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발표한 대검 감찰부도 개망신을 산 것이고 또한 그 경솔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검에선 조성훈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방이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조성훈은 왜 1년 반 전의 자료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인지 그 의문에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해찬이 지난 총선 때 자신들도 같은 자료를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민주당에 제보를 한 자도 조성훈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성훈은 여기에도 답을 해야 합니다. 조성훈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이 한 제보가 민주당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자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언론에 자료를 건네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공작적 행태를 벌인 정황입니다. 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볼 때 그가 매체에 전한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됩니다. 자료에서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훈은 이날 공수처에서 먼저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해와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혀 대검과 공수처가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죽이기에 공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그의 추악한 이중성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후보와 야당을 겨냥하던 소위 고발사주 의혹은 정권의 정치 공작으로도 수사의 칼날이 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